지금부터 전남매일 제5기 CEO 경제아카데미 15번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정일철 교수님을 모셔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 아래 태어나서 나중에 수명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죽음의 원인과 맞부닥치며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자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사망하는 1위가 암으로 되어 있고요. 2위부터 4위까지가 여러 가지 질병입니다.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되어 있고 5위가 자살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고, 돌연사, 테러, 전쟁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의식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 여러 가지 죽음의 원인과 맞부닥치면서 사는 것이죠. 아마 이런 재난 문자를 몇 달 전에 다 받으셨을 텐데요. 한반도 인근에 인공위성 일부 잔해물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자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루 열심히 일하고 퇴근길에 이런 데 맞아서 그냥 비명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불교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대는 죽음의 각가지 원인들 속에서 살고 있나니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우리의 삶 자체가 풍전등화 같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의 소중한 삶을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식당하면서 살 수는 없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이걸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이라바이오금 이게 완화의료 전문의로서 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을 4가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용서를 구하고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게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마지막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53세 가난 말기 환자가 병원이 아닌 하스피스에서 임종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서 가족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임종자에게 의료진은 환한 빛을 따라가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해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3년이나 됐네. 그동안 서로 힘들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 그리고 언젠가 나도 주님 앞에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이고, 편지도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엎드려도 애들하고 이제 행복하게. 자, 천천히 아프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살아줬습니다. 또 몸보다 남는 놈을 고생시키고 그게 좀 풀어주고 가야 되는데 풀어줄 게 자체가 없는데 그게 똑같습니다. 바퀴 유튜브로 너무 행복했어. 아빠랑
그럼 이렇게 양주님 1시 25분에 하나님 품에 계셨습니다. 성엄마, 당신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글로서만 난 게 아니겠네. 미안한 내 마음 알고 있고 나를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나의 깊은 사랑 아니겠어. 마음 끝까지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의 사랑 가득 안고 갈게. 세월이 흘러 당신이 나를 만나러 올 때 하늘 아래 우리의 천국을 만들어 놓을게. 생전에 이루지 못한 꿈, 천국에서 아름답게 꿈펴보자. 진정으로 사랑했어. 고맙고 사랑스럽고 미안한 당신. 사랑해 여보. 자, 대부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 장면 1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발 돌아가지 마세요 하고 붙드는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몇 년 전 제가 이런 죽음 강의를 할 때 어떤 요양병원장 한 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 상황을 공유해 줬습니다. 임종임박한 아버지에게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빛을 따라가세요. 저희도 언젠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원불교의 성지행 교무 한 분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 분은 기독교, 한 분은 원불교로 종교는 달랐음에도 지혜로움에서 서로 일치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여성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평화롭게 좀 맞이하면 첫 번째 허락이죠. 죽어도 된다는 허락이 있어야 눈을 감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안심 메시지를 줘야만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근사점의 한 요소이기도 한 빛을 보게 된다. 이런 안내 멘트를 하는 것도 커다란 알림이 되겠습니다. 2010년 10여 년 전에 가난발기 임종임박한 남편을 간병하고 있는 어떤 여자분하고 남동생에 의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 2명인 강의였었는데요. 이분은 여보 제발 죽지 말고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고 남편을 붙들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이런 강의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어서 여보 내 걱정 말고 아프지 않은 곳으로 어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이 남편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바로 떠나가더라. 특히 암 중에서 이 간암이 육체적 고통이 아주 극심하기로 유명한 암인데 그 장례식 끝나고 한 달 지나서 만났을 때 당시의 상황을 공유를 해줬습니다. 또 임종임박한 남편이 아무도 못 듣는 아주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고, 먼저 세상 떠난 지인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눈치였는데, 이런 걸 몰랐다면 아마 정신 차리라고 하고 면박을 줬을 텐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마중을 하러 온 거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하면서 그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샤르댕 신부는 본인이 고생물학, 지질학을 전공한 과학자였었는데, 샤르댕 신부가 남긴 말은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 인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고귀한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인간이 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면 당연히 이웃집 사람도 영적인 존재일 것이고, 음식점의 종업원도 다 고귀한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이런 걸 안다면 소위 말하는 갑질 그런 걸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날 때가 가까우는데요. 오늘 그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 근사체험과 삶의 종말점 이런 걸 보면은 죽음이 꽉 막힌 벽, 즉 소멸이 아닌 문, 옮겨감이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으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느 경우에 도움이 되는가? 특히 첫 번째 말기암 환자죠. 말기암 환자라고 하면
특별한 사안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우리나라 사망원 1위가 암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죽을 경우에 암으로 죽을 확률이 제일 많은 거죠. 이 말기암 환자가 갖는 죽음에 대한 불안공포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모든 게 소멸해버린다는 그런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가 갖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아이입니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 문제죠. 통계청 자료 보면 우리나라 10대와 20대, 30대의 사망원 1위가 자살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대, 50대가 돼도 자살 2위를 유지하는데 40대, 50대에서 암이 1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2위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1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젊고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한 연령대의 사망원인 1 내지 2위가 자살인데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마칠 때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저도 들은 바가 없고 그래서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깔리는 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이 괴로운 현실이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아까 국제적으로 명망하는 과학자들도 선언했듯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해도 그 괴로운 상황, 난감한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또 육체가 있어야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피하면 싸움돼야 될 텐데 어려운 상황 그대로 가져가고 해결 도구는 없어져 버리는 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만 자살을 정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별 문제죠. 우리는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먼저 떠나기도 하고 또 떠나보내기도 하면서 사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서 슬픔에 빠진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깊은 슬픔에 빠져서 시동을 전폐하고 지내고 이런 거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고인이 바라는 일도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에 죽음의 실체를 알려줌으로써 이런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사진은 1946년에 유진 스미스가 찍은 이런 제목입니다. Walk into the Paradise Garden이라는 작품입니다. 자신의 두 자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은 작품인데 저는 이거를 죽음은 이렇게 소멸이 아닌 옮겨감이라 강조할 때 이 작품을 즐겨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옮겨가기 전에 할 일이 매일매일을 마음이 원하는 걸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어깨에 가상의 새가 앉아있다고 가정하고 매일 아침 새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죽는 날이냐 새야? 준비됐니? 바랐던 대로 인생을 살았니? 되고 싶던 사람이 됐니? 하면서 매일매일 가상의 새한테 물어봄으로써 마음이 원하는 걸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네이버 캐스트라는 데다가 죽음 또 하나의 시하고 11개의 컬럼을 썼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근사체험과 삶의 종말체험 아주 조금 말씀드렸는데 안락사 문제라든가 자살 문제,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 사후세계 이런 것까지 갖고 계신 스마트폰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따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내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짜투리 시간에 갖고 계신 스마트폰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몇 년 뒤에 이 네이버에서 목소리 좋은 성우를 기용을 해서 각각을 다 읽게 했습니다. 음성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냥 꼭지가 25분에서 27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클릭하면 이제 그 음성 파일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뭐 돈도 안 들고 그냥 클릭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3개월 전에 그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40대 후반 내지 50대 초반쯤 되는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이제 내성이 생겨서 이제 그냥 퇴원하게 된 상황인데 이 친구가 죽음에 대한 공부와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온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비해보면 그런 거죠. 학년말고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전날 시험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비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벼락치기라도 하면 좀 될 텐데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죽음 임박한 환자라면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체험, 또 아래에 있는 죽은 부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족이 읽어줘도 되겠지만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클릭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면 되는 거죠. 열흘 뒤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젯밤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동안 이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말기암 환자의 친구와 또 이 가족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네이버에 죽음학 카페라는 카페 지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 제가 하는 일은 대여섯 편의 이제 글을 올립니다. 죽음 관련 한두 편씩 포함해서. 그래서 현재는 한 13,000정 정도의 자료가 있는데 여기 시간이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은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는 다른 회원수 늘리는 그런 카페가 아니어서 시험을 봅니다. 세 문제 시험을 합격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응시회수는 제한이 없고요. 5번 떨어지고 6번째 붙은 회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걱정하실 건 없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눠드린 책갈피는 여기에 추천 도서, 추천 영화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놨고 지금 말씀드린 네이버 캐스트나 그런 카페도 제목을 소개를 해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한번 보고 버리지 마시고요. 어느 경우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이제 테이블에 식탁에 이제 빵가루 같은 게 떨어져 있을 때 치우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싹싹 긁어 모아서 빵가루 같은 거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